네, 안녕하십니까. 골드컴 김영중입니다. 네, 2023 하나원큐 K리그 1 정규 라운드 33번의 라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8일 오후 3시 전국의 그 6개 경기장에서 일제히 경기가 열렸는데요. 정규 라운드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파이널 A와 B의 운명이 좌우될 가장 관심 높았던 경기였죠. 서울과 전북의 경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전북은 전북이다 라는 말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전북은 지난주 대구FC의 일격을 당하고 주중에는 방콕 원정을 가서 또다시 패하고 돌아오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지난 6년 동안 지지 않았던 서울을 상대로는 결정력을 선보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전반전은 이제 압도를 당하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전반 막판에 터진 나상호의 득점이 VAR 끝에 옵사이드로 판정을 받으면서 0대0 균형을 맞춘 상황에서 후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역습 2방으로 경기를 끝내버렸는데요. 선제골은 해결사 한교원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후반 14분이었죠. 상대 코너킥을 잘 막아낸 후에 역습 상황에서 안현범이 이준호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줬고 이준호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했고 한교원이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네, 이준호 선수는 이제 경기 전에 페트레스쿠 감독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젊은 선수죠. 22세 이하 자원이고 2002년생 선수인데 그래도 뭐 어시스트로는 결국 공식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기원 선수가 득점하는 과정에서 나상호 선수의 발에 맞았기 때문에 어시스트로는 인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패스를 통해서 팀의 선제골을 도우기도 했죠. 네, 그리고 후반 29분에는 또다시 서울의 공격을 끊어낸 후 역습에서 안현범이 크로스를 시도했고 교체 자원 구스타보 선수가 강력한 헤딩골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네, 이 두 장면에서 서울은 전북의 역습에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실점에서는 박수일 선수가 전북의 패스를 끊어내는 과정에서 확실히 걷어내지 않고 공격으로 다시 이어가려고 좀 이제 길게 치고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현범 선수가 그걸 또 사전에 읽었죠. 네, 그래서 안현범이 다시 공을 빼앗은 다음에 공격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이제 박수일 선수가 공격으로 이어가다가 안현범의 견제를 받아 볼을 빼앗기면서 안현범의 크로스, 구스타보의 헤딩골 실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입장에서 불행하게도 그 두 번째 골 실점 장면에서는 구스타보와 이제 이태석이 이제 미스매치가 났죠. 네, 그래서 이제 높이가 좋은 구스타보의 타점을 이태석이 이겨내지 못하면서 실점으로 연결이 되었네요. 네, 서울은 이후에 이제 수차례 찬스를 맞았지만 득점까지 연결되지는 못하면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시각 인천이 울산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고 또 대구도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챙겼네요. 결국 전북과 대구가 승점 49점, 인천이 승점 48점이 되었고 서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승점 47점에 묶이면서 파이널 B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2위 싸움을 하던 서울이 여름이 지나면서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4년 연속 파이널 B에 서울 입장에서는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었네요. 사실 이날 경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이 파이널 A를 경쟁하던 뭐 인천, 전북 경쟁팀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는 평가였는데 서울 입장에서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면서 7위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에 이제 김진구 감독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연거푸 이제 죄송하단 말을 했네요. 많은 팬들이 오셨는데 이런 경기를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했고 전북보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는 개인 기량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결정력 문제를 꼬집은 건데요. 서울은 이날 15개의 슈팅을 퍼붓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전북은 9개의 슈팅 그리고 유효 슈팅이 4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중 2골을 성공하면서 결국 2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네요. 네, 또 김진규 감독 대행은 선수들이 이제 끝까지 이기려는 모습이 부족했다라면서
그런 부분을 좀 질타를 했고요.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그런 끝까지 이기려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전북 이야기로 돌아가면 페트레스쿠 감독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고 평가한 뒤에 파이널 A에서도 오늘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전북의 모습처럼 어려운 상황을 예상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예상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수많은 나라와 클럽에 몸담아 봤지만 클럽의 규모에 관계없이 어려운 순간은 언제나 다가올 수 있다라면서 이런 순간도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도 시즌이 진행되는 중에 한 클럽에서 5명의 선수가 빠지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라면서 아시안게임에 차출되는 선수들의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불만을 좀 드러내는 그런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페트레스쿠 감독이 기자회견에 조금 늦게 한 5분 정도 늦게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네, 전북 현대 관계자는 클린스만 감독과 잠깐 미팅을 하느라 조금 늦었다,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전북 선수 김진수와 문선민 선수를 이번 10월 대표팀 명단에 선발을 했는데 그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독일과 루마니아 같은 유럽 출신 감독들이기 때문에 한국 축구에 대한 K리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잠깐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날 또 다른 경기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이 포항을 무찌르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염기훈 감독 대행 체대에서는 이제 첫 승리를 거뒀는데요. 수원은 승점 25점으로 여전히 최하위이긴 하지만 이날 강원FC가 광주FC 원정에서 패하면서 두 팀의 승점차는 1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가서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한 두 팀의 피 튀기는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K리그는 정규 라운드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34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5경기는 파이널 라운드에 접어들면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A매치 주간에는 이제 휴식기를 갖고 바로 10월 21일 토요일부터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연맹 관계자와 좀 이야기를 살짝 나눴는데 화요일이죠. 10월 10일 화요일에 아마 파이널 라운드 그 일정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일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런 걸 좀 특징들을 찾아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